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종이 한 장이 있다. 그 위에는 초록빛 잉크로 인쇄된 숫자와 초상화가 있다. 그 이름은 미국 달러. 수십 년 동안 이 종이는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그건 신뢰 그 자체였다. 한 세기 가까이 달러는 세계의 언어였다. 전쟁이 일어나도 정권이 무너져도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괜찮아. 달러는 안전하니까. 하지만 이제 그 믿음의 기둥에 금이 가고 있다. 2025년 현재 미국의 부채는 33조 달러를 넘어섰다. 이건 유럽,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전체의 경제를 합친 것보다 많다. 그리고 매년 그 숫자는 계속 올라간다. 마치 브레이크가 없는 열차처럼. 한때 세계는 달러를 안전한 피난처라고 불렀다. 하지만 이젠 묻는다. 과연 그 피난처는 아직도 안전한가? 과거의 미국은 세계의 은행이었다. 돈이 필요하면 채권을 발행했고 모든 나라들이 줄을 서서 그걸 샀다. 일본, 중국, 영국 모두 달러에 인생을 걸었다. 왜냐하면 달러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라 믿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믿음이 세계 경제의 엔진이 되었다. 그러나 진실은 단순했다. 그 엔진은 신뢰로 돌아가고 있었다. 신뢰가 꺼지는 순간 모든 기계는 멈춘다. 2008년 그 첫 번째 흔들림이 시작됐다. 리먼 브라더스의 붕괴, 그리고 그 뒤에 숨어 있던 탐욕의 시스템. 정부는 구제금융이라는 이름으로 수천억 달러를 찍어냈다. 국민을 구하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사실은 시스템을 구하기 위해서였다. 그때부터 미국 경제는 하나의 공식 위에서 움직였다. 위기, 돈 찍기, 또 다른 위기, 더 많은 돈 찍기. 이게 지난 15년의 패턴이었다. 그 결과는 거대한 부채, 그리고 보이지 않는 불안. 달러는 언제나 신뢰의 상징으로 포장됐다. 하지만 달러의 진짜 정체는 신뢰 위에 세워진 빚의 피라미드다. 전 세계가 그 꼭대기에서 균형을 잡고 있다. 그리고 그 밑에서 서서히 금이 가고 있다. 중국이 미국 국채를 팔기 시작했다. 일본도 뒤따랐다. 심지어 영국과 캐나다,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들조차 달러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고 말한다. 그럼 질문은 단 하나다. 만약 모두가 미국의 빚을 사는 걸 멈춘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 질문은 단순한 가정이 아니다. 그건 지금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시나리오다. 만약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를 더 이상 사지 않는다면 달러는 곧 약해진다. 그게 무슨 뜻일까? 수입품이 비싸진다. 에너지, 식료품, 의약품 모두 달러로 거래된다. 달러가 흔들리면 세상의 가격표가 모두 바뀐다. 그리고 이건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세계의 통화 시스템 전체가 달러에 묶여 있다. 유로, 엔, 파운드 모두 그 뒤에 달러를 담보로 삼고 있다. 즉, 달러가 무너지면 세계의 신뢰 시스템 자체가 붕괴된다. 사람들은 묻는다. 그럴 리가 있겠어? 미국이야? 하지만 역사는 늘 이렇게 대답해 왔다. 모든 제국은 그럴 리가 없다는 순간에 무너진다. 로마도 그랬다. 황제들은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 은화를 희석시켰다. 동전 속 은의 비율을 줄이고 구리를 섞었다. 겉으론 똑같은 코인이지만 가치가 사라졌다. 그게 바로 첫 번째 인플레이션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두 세기가 지나지 않아 로마 제국은 무너졌다. 미국도 다르지 않다. 돈 찍기라는 현대판 연금술이 지금도 작동 중이다. 하지만 연금술엔 항상 대가가 따른다. 신뢰가 희석되면 종이는 종이로 돌아간다. 이제 세계는 조용히 준비 중이다. 중국은 위안화론 협달의를 무기처럼 밀어붙이고 러시아는 금으로 거래를 시작했다.
심지어 몇몇 나라는 디지털 화폐를 시험 중이다. 모두 같은 이유다. 언젠가 달러가 무너질 날을 대비해서 우린 그 장면을 실제로 보게 될까? 아니면 또 한 번의 기적으로 미국이 다시 일어설까? 지금으로선 누구도 확신할 수 없다. 하지만 하나는 분명하다. 달러는 더 이상 신성하지 않다. 이건 단지 돈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건 신뢰의 붕괴에 관한 이야기다. History doesn't repeat, but it rhymes. 마크 트웨인. 역사는 반복되지 않는다. 하지만 같은 리듬으로 흘러간다. 그리고 지금 우린 그 리듬의 소리를 다시 듣고 있다. 달러의 신화가 무너질 때 세상은 어떤 얼굴을 하게 될까? 이제 진짜 질문을 해보자. 도대체 누가 이 거대한 미국의 빚을 사주고 있는 걸까?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채무국이다. 국가 부채는 33조 달러, 유럽, 아프리카, 남미의 모든 경제를 합친 것보다 많다. 하지만 이 빚은 그냥 공중에 떠 있는 숫자가 아니다. 누군가는 이 빚을 사고 이자까지 챙긴다. 그 누군가가 바로 전 세계의 나머지 국가들이다. 중국, 일본, 영국, 독일. 이 나라들은 미국 국채를 사서 자기 나라의 연금기금, 외환보유고 국부 펀드로 쓴다. 왜냐하면 미국 달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 믿음 하나로 움직이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그 믿음은 100년 넘게 이어져 왔다. 미국은 절대 갚지 못하는 빚을 지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 그 믿음의 금이 가기 시작했다. 중국은 지난 2년간 3,400억 달러 어치의 미국 채권을 팔았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이제는 미국의 오센 우방인 영국, 캐나다까지 팔기 시작했다. 그게 의미하는 건 단순하다. 세상은 더 이상 달러를 절대적인 신으로 보지 않는다. 이건 단순한 금융 변화가 아니다. 이건 세계 질서의 균열이다. 한 세기 동안 모든 국가는 달러를 신뢰했다. 그게 무너지면 세계 경제의 중심축이 함께 흔들린다. 사실 미국 국채는 투자자 입장에선 가장 안전한 자산이었다. 주식은 망할 수 있지만 국가는 망하지 않는다. 그 단순한 논리 덕분에 연금 기금, 보험사, 중앙은행은 수십 년간 미국 국채를 신뢰라는 이름으로 사들였다. 하지만 지금의 부채 구조는 그 신뢰를 시험하고 있다. 미국은 하루에 30억 달러를 단지 이자로만 지불한다. 세금의 20%가 빚에 이제만 쓰인다. 이건 그리스보다 심한 수치다. 그리스조차 세수의 5%만 이제 쓴다. 이게 21세기 초대 세계 경제의 리더의 모습인가? 사람들은 미국이 망할 리가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로마도 그랬다. 로마는 영원하다. 그들의 동전이 구리로 바뀌기 전까진 모두가 그렇게 믿었다. 지금의 미국도 그 길을 걷고 있다. 부채는 이제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정치적 현실이다. 지출을 줄이면 표를 잃고 돈을 더 찍으면 신뢰를 잃는다. 결국 정부는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 지금 고통을 택하든 나중에 붕괴를 맞이하든 결국 이 모든 건 신뢰의 문제다. 달러는 종이가 아니라 약속이다. 그 약속을 더 이상 믿지 않게 된다면 전 세계가 팔을 걷어붙이고 그 종이를 버릴 것이다. 그때는 단순한 경제 위기가 아니다. 그건 미국의 시대가 끝난다는 신호다. 하지만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이 있다. 모든 위기 뒤에는 항상 같은 문장이 등장한다. 이번엔 다르다. 로마의 동전이 구리로 바뀔 때도, 대공황이 터질 때도,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은 다시 그 문장을 말하고 있다. 이번엔 다르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한 세기 동안 미국 달러는 세계의 언어였다. 거래, 투자, 무역, 전쟁, 모든 것이
달러를 기준으로 움직였다. 하지만 신뢰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강력한 재산이다. 그리고 그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제국도 무너진다. 2008년의 금융위기 이후 사람들은 처음으로 깨달았다. 미국도 무너질 수 있다. 은행들이 줄줄이 파산하고 정부는 수천억 달러를 찍어냈다. 문제는 돈을 찍는 건 쉽지만 신뢰를 찍어내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달러에 대한 신뢰는 단순한 종이의 가치가 아니라 미국은 절대 갚을 수 있다는 믿음이었다. 하지만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이제는 매년 1조 달러 이상이 단지 이자 상환에 쓰이고 있다. 미국의 세금 수입 중 거의 20%가 단지 이전 빚의 이자를 위해 사라진다. 이건 투자도 아니고 미래를 위한 지출도 아니다. 단지 과거의 그림자에 갚는 대가일 뿐이다. 중국과 일본이 미국 국채를 팔기 시작했을 때 세계는 조용히 떨기 시작했다. 그건 단순한 매도가 아니라 신뢰의 퇴출이었다. 달러가 흔들리면 세계가 흔들린다. 유럽의 중앙은행, 아시아의 연기금 모두가 달러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달러의 붕괴는 단순히 미국의 문제가 아니다. 그건 세계 경제의 심장 박동이 멈추는 순간이다. 하지만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미국은 더 많은 돈을 찍고 더 많은 부채를 쌓는다. 정치인들은 단기적 인기를 위해 장기적 파멸을 택한다. 돈이 문제라면 더 찍으면 되지. 이 문장이 바로 제국의 몰락을 부르는 주문이다. 부채는 바이러스처럼 퍼진다. 한 나라의 문제는 순식간에 다른 나라의 위기로 번진다. 미국의 달러가 흔들리면 세계의 모든 금융 시스템이 함께 진동한다. 달러가 약해지면 수입 물가는 오른다. 기름, 식량, 전자제품 모든 게 비싸진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사람들의 삶을 갉아먹는다. 이건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사람들의 일상 식탁, 아이들의 미래의 문제다. 가장 위험한 건 이 모든 게 조용히 일어난다는 것이다. 정부는 위기를 숨기기 위해 복잡한 용어를 사용한다. 양적 완화, 재정 안정화, 시장 유동성 공급. 하지만 그 속뜻은 단 하나. 우리는 다시 돈을 찍고 있다. 각국의 중앙은행은 눈치를 보며 따라한다. 유럽, 일본, 한국 모두 부채를 키운다. 왜냐하면 미국이 그렇게 하니까. 세계는 미국의 거울이 되었다. 그 거울이 깨지면 함께 산산이 부서질 뿐이다. 가난한 국가는 더 큰 피해를 본다. 미국의 금리 인상 한 번에 신흥국 통화는 폭락하고 수억 명이 일자리를 잃는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모든 고통의 근원은 세계가 믿었던 안전자산, 미국 달러다. 역사는 반복된다. 1929년의 대공황, 1970년대의 석유 위기, 2008년의 금융위기, 그리고 지금 항상 똑같은 패턴. 탐욕이 신뢰를 먹고 신뢰가 무너지면 공포가 온다. 그리고 공포가 오면 돈은 사라진다. 한때 제국은 금으로 세워졌다. 이제는 부채로 세워진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채무국이지만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로 불린다. 이 역설은 단순한 통계의 착시가 아니다. 그건 시스템의 마법, 즉 신용이라는 환상 위에 세워진 것이다. 오늘날의 달러는 더 이상 금으로 보증되지 않는다. 대신 믿음으로 유지된다. 하지만 믿음은 숫자가 아니다. 그건 인간의 감정, 심리, 그리고 정치적 안정에 달려 있다. 문제는 그 믿음이 금이 아니라면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이다. 달러는 더 이상 신성한 통화가 아니다. 그건 정치의 도구이며 전쟁의 무기다. 금융제국은 탱크 대신 금리를, 총 대신 채권을 사용한다. 중국은 위안화를, 러시아는 금을, 브라질은 새로운 무역 통화를 밀어붙인다. 세계는 새로운 금융 전쟁으로 향하고 있다.
이건 단순한 통화의 싸움 아니다. 패권의 전쟁이다. 미국이 달러로 세계를 통제했다면 이제 다른 나라들은 탈달러로 맞서고 있다. 이건 전쟁의 서막이다. 총성은 없지만 모든 나라의 재정이 총알이 된다. 미국의 부채가 33조 달러를 넘어서면서 그 시스템은 더 이상 지속 불가능해졌다. 정부는 긴축을 약속하지만 정치인은 표를 잃을까 두려워 지출을 멈추지 못한다. 그 결과 시스템은 빚으로 유지되는 연구기관이 되었다. 하지만 모든 연구기관은 결국 멈춘다. 우리는 안정 속에 산다고 믿는다. 매일 같은 뉴스, 같은 가격, 같은 일상. 하지만 그건 환상이다. 시스템은 이미 불안정하다. 그냥 아직 무너지지 않았을 뿐이다. 경제는 음악과 같다. 음악이 흐를 때 모두 춤춘다. 하지만 음악이 멈추면 누군가는 서 있고 누군가는 쓰러진다. 오늘의 세계는 바로 그 음악이 멈추기 직전의 순간이다. 정부는 모든 게 잘 되고 있다고 말한다. 주식 시장은 오르고 GPD는 증가한다. 하지만 그건 표면이다. 실제 사람들의 삶은 점점 더 무너지고 있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중산층은 사라지고 있다. 이건 성장이 아니라 재분배의 실패다. 역사는 반복적으로 경고해 왔다. 로마 제국도 대영 제국도 그리고 오늘의 미국도 모두 같은 이유로 무너진다. 편안함이 경계심을 마비시키고 탐욕이 제국을 먹는다. 우리는 여전히 시스템을 믿는다. 하지만 진실은 명확하다. 시스템은 우리를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그건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이제 질문은 단 하나다. 우리는 언제 눈을 뜰 것인가? 부채의 제국이 무너질 때 그 잿더미 속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끝은 이미 시작되었다. 우리는 그 한가운데 서 있다. 그리고 시계는 여전히 째깍이고 있다.